우리가 비록 일본보다 품종 개발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국산 딸기가 일본 딸기를 누를 수 있게 된 핵심 요인은 뭘까요? 답은 역시 안녕하세요. 국내로 갈 소문에 조향하는 맛있는 과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딸기. 여러분들은 딸기 품종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딸기 품종이 너무 다양하던데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왜 품종마다 맛이 다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딸기 품종에서 공부하고 개발하신 박사님께도 검증받아서 제 경험과 함께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같이 함께 해보세요. 먼저 딸기는 제게는 참 특별한 과일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품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산업에 로열티가 있듯이 묘종에도 로열티가 있답니다. 그러나 로열티 주고도 계약서 조건에 따라서는 함부로 판매도 못한답니다. 종묘권이란 재배, 유통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파워거든요. 과일에 대해 무지했던 제가 1999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슈퍼마켓 이토요가트로 복숭아를 수출하면서 과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토요가트는 일본에서도 매우 신뢰받는 슈퍼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븐일레븐 아시죠? 세븐일레븐의 본사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유명한 슈퍼입니다. 제가 수출할 때는 저는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너무 커서 수입 담당자에 요청했어요. 내가 직접 시식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싶다고. 너무 긴장했지만 열심히 판매한 결과 주말 이틀 동안 완판을 했어요. 그 행동이 그들에게는 실리를 주었던 것 같더라고요. 복숭아 다음 종목으로 바로 딸기 오더를 주더군요. 그래서 딸기 수출하기 위해 열심히 산지를 다닌 덕분에 합진의 좋은 농가분들과 인연이 되어서 첫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품질이 좋다고 바로 다음 주문을 받았어요. 복숭아도 딸기도 성공시키니까 이제 됐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생겨 모처럼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2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한국 품종이 없고 모두 일본 품종뿐이었어요. 대표 품종이 육부였거든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요. 그때 한 수출업체가 육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변호사를 통해 일본 수입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육부 품종 독점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타업체 통해서 수입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출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한국 딸기 수출이 막히다 보니 농가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을 개발해달라고. 그때 일본 변호사도 직접 만나고 국제식물식품보호동맹이라는 유포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로열티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판매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게 되는 조건이어서 농가들은 걱정이 너무 많았죠. 우리나라는 2000년 즈음에는 아직 품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점이어서 1995년부터 논산딸기 시험소 김태일 전 단장님과 부산 시험장에 직원 2분일 정도로 아주 유력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여진은 원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밤낮으로 노력해서 우리나라 첫 작품인 매향딸기가 첫 출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일본 품종 독점 사건이 생겨 수출이 막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행히 국내 품종이 생긴 거죠. 더구나 매향딸기는 단단하고 새콤달콤한 도치노미네와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강한 아키메, 장애를 교배하다 보니까 일본 품종과는 결이 다른 깊은 단맛과 은은한 향과 단단함까지 첫 시험 재배를 했던 매향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품종보다 무조건 우수하다. 이거는 성분수가 날 수 있겠다. 확신이 생겼어요. 역시 매향딸기는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딸기와 승부를 걸었고 맛에 매료되어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답니다. 현재 매향딸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단맛이 강한 매향딸기 있었기 때문에 매향딸기를 부모로 사용해서 신품종이 계속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업종인지 우리나라 딸기 산업의 한 획을 그은 귀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년 전인 2004년도에 논산딸기 시험 장장님의 제안을 받아서 기관, 농가, 저와 함께 매향사업단을 만들어 일본 국내 시장으로
한국 딸기를 알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딸기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과일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산청에 최고 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딸기 전문 패킹센터도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오프레시 브랜드로 쿠팡, 카카오, 백화점, 파리크라상에 판매도 하고 있고요. 수출은 동남아 고급시장에서 일본 품종 이제 경쟁을 하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일본으로 수출할 때 좀 놀랐거든요. 우리는 품종이 뭔지 모르고 과일이구나 생각하고 먹었는데 일본에서는 품종별로 구분해서 안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단맛이 다르니까 역시 가격도 다르더군요. 그때만 해도 참 신기했어요. 품종마다 맛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요. 현재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슈퍼를 가보니까 오래된 품종 금실, 서량, 죽향 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베리, 킹스베로, 두리향 등 신품종도 너무 많더군요. 이제 우리나라는 딸기가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 딸기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논산딸기시험소 전 장장님이신 김태일 박사님의 매양 서량딸기 시작으로 담양딸기 사업단의 이철교 단장님의 죽향딸기, 경상남도 기술원의 윤혜숙 박사님의 금실딸기,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농가들은 99%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였고 일본에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고 수출은 물론 심지어 외국으로부터 로얄티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이런 결과는 일본으로 줄 로얄티 350억 정도를 절약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출해서 이제는 한국 대표 과일계의 반도체 산업이 된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딸기 품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신품종이 너무 많아서 시간상 다 알려드리기 힘들고 오늘은 한국의 대표 품종 3가지 서량, 금실, 죽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다른 성향이 있는 것처럼 과일도 품종마다 명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량에 대해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양딸기 다음으로 개발한 품종이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서량 품종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쉽게 재배할 수 있으면서 수확량이 많고 맛까지 좋은 품종을 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량을 개발 출시했습니다. 서량은 일본의 품종인 레드풀, 육보와 아키히메, 장이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개발하신 바람대로 농가들은 재배가 쉽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으로 현재 국내 생산량의 거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슈퍼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국 대표 품종이 되었습니다. 역시 농가들이 원하는 딸기를 재배하셔서 농가들한테 희망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거죠. 역시 딸기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대단하신 김태일 박사님 존경합니다. 두 번째는 금실 딸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양의 달콤한 단맛과 과즙이 풍부한 서량을 교배해서 만든 금실은 현재 우리나라 생산 면적이 5,745헥타르거든요. 그 중에 한 80% 정도, 445헥타르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생산량의 50%를 수출하고 있어서 국내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 귀한 딸기입니다. 우리나라 1호 품종인 매양딸기의 맛과 경도가 좋아 동남아 시장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수출 시장을 선도했지만은 온도 관리의 어려움으로 1, 2월 달에는 기형가가 생겨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경상남도 기술원 윤혜숙 박사님께서 당도가 높고 단단하며 기형과 발생이 적은 매양보다 생산량이 많은 수출 특화 품목인 금실 딸기를 개발하셨습니다. 금실 딸기는 우리나라 수출 딸기 품종의 8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품종 등록을 하고 포기당 15원의 로열티를 받는 효자 품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공로로 금실 딸기를 개발하신 윤혜숙 농업연구사님은 제1호 대한민국 공무원상 금상인 건정포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실 딸기로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윤혜숙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죽향 딸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죽향은 2005년 담양에 있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단장님께서 개발하신 품종입니다.
일본 품종 6호보다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7년 동안 연구 끝에 딸기 품종 2개를 탄생시켰는데 일본 품종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죽향 딸기는 일본 품종의 6호와 국산 품종의 매향을 교배해 조합한 신품종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 딸기는 거의 한 11월쯤 되면 딸기가 출하되는데 죽향은 거의 한 1월쯤 되면 판매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록 일본보다 품종 개발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국산 딸기가 일본 딸기를 누를 수 있게 된 핵심 요인은 뭘까요? 답은 역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기의 맛이 딸기 선진국 일본에 비해 오히려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딸기의 맛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 때 일본 여자 클링 대표 스즈키 유시민 씨가 기자회견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산 딸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깜짝 놀랐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고 말해 한국과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제가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좋다는 평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딸기 품종이 단단하고 새콤하지만 한국 딸기는 단맛이 먼저 느껴지는 달콤새콤함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단맛이 있는 장이 아키히메 품종이 일본에서 거의 사라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산 판매하고 있거든요. 한국 1호 딸기 매향을 개발할 때 장이 딸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딸기는 단맛을 가진 유전자로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1호 매향 딸기는 우리나라 딸기 산업의 기반을 만든 너무나 대단한 쾌거입니다. 한국 딸기는 요즘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딸기 수출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024년도에는 6,900억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올프레시도 현재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고급 시장에서 한국보다 더 비싼 가격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 딸기보다 더 우수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효자 수출과의 딸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 딸기 품종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딸기 개발하신 박사님과 인터뷰도 하고 딸기에 대한 궁금한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 프레시 하세요. 감사합니다.